개발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텐데요. 인천 섬해양산업과 관련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 섬해양 초대석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인천 섬과 해양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죠. 섬해양 초대석. 오늘은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창호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해양항만특위가 지난 2022년 8월에 구성이 됐죠. 곧 있으면 2년을 채우는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해양항만특위는 시가 추진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항만물류, 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걸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현안 보고와 해외 선진 사례 시찰, 정책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요. 네. 이 외에도 항만시설을 방문하거나 영흥 공공사업 부지를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하면서 인천해양산업과 항만 재개발에 관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이 글로벌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인천항을 합쳐서 공항만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항은 대한민국 3대 국제무역항의 위상을 갖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해서 시설은 부족하고 기존 시설들이 노후되면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인천이 국가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인천의 심장인 인천항과 내항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제물포 노래상서 마스터 플랜 계획에 따르면 내항은 2030년 이후 기능이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1단계 사업의 경우 현재 인천시와 인천 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인천 내항 2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또 찬반의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기존의 18부두로 한정된 내항 재개발 계획을 2에서 7부두까지 내항 전체로 좀 확대하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인데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대체항만 조성 없이 여전히 항만 기능을 유지 중인 내항의 27부두까지 폐쇄할 경우에 수출 물동량 감소로 인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데요. 2009년부터 15년째 지지부진한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네.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항만업계에서 그 용접 반장으로 30년 넘게 일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네. 제가 조선소에서 하고 또 우리 준설업계에서 약 한 30년간 용접도 하고 또 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면서 네. 저희들은 선박의 이 선원들의 노동조합을 하고 있지만은 항운노조와는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 내항 18부두와 27부두 모두를 재개발한다고 하면 인천 내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당장 걱정이 되고 네. 그 사람들의 살아나가는 생존권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체 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체 부지를 영종도나 무의도나 또 별도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또 여기 내항부두나 27부두, 18부두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면서 또 내항 재개발을 통해서 또 중구, 또 미추홀구,
또 연수구까지 그 효과가 낙수 효과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인천이 새롭게 원도심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희 해양항만 특위에서도 얼마 전 인천 내항 및 남항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내항 18부두뿐만 아니라 내항 27부두와 남항 컨테이너 터미널 등 항만 기능을 모두 이전해 남원 용지를 진수 공간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항만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원도심 공정화가 심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 내항 인근 연안여객 터미널을 남항으로 이전하고 현재 연안부두 일대를 요트 마리란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레저타운으로 개발하자는 계획도 나왔는데요. 네. 인천 남한항의 경우는 제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상 컨테이너 부두 이전 구상에 따라 부두 매립 시 연안 여객 터미널 땅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좀 전에 친수 공간의 재개발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해양항만 특위에서 해외 선진 사례 시찰을 다녀온 결과 싱가포르나 대만의 노후항만 재개발 사례를 인천 내항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특히 대만의 가오슝은 인천과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비슷한 도시 발전 과정을 겪으며 인천과 같이 신앙 조성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이후 노후한 항만 주변 부지를 성공적으로 재활용하여 보홀 예수 특구, 해전교차 달인 다강교 등이 조성돼서 문화예술 거점이자 지역 관광 명소로 거듭났거든요. 네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인천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18부두를 넘어서 또 2에서 7부두까지 재개발 범위를 확대를 하려면 물동량을 소화할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차량이나 곡물 등 수출입 품목 대부분이 여전히 내항에서 처리되고 있고요. 인천항 물동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 최대의 중고차인 2, 3, 4부두와 4일로가 구축돼 수도권의 양국 비축기지가 4, 5, 7부두의 기능을 대체 이전할 수 있는 새로운 부두가 우선 지어져야 합니다. 네. 인천에서 신항의 최적지는 저는 무의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의도는 인천공항과 가깝고 또 수심이 낮아서 매립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네. 섬이기 때문에 또 24시간 항만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양하게 연구하며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운노조 등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인천항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네, 대체 부지로 무의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직접 가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떤가요? 예, 무의도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무의도는 영종도와 팔미도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네. 수심이 낮아서 인천시에서 또는 항만공사에서 매립하기는 매우 좋고 만약에 거기에 항만이 들어선다면 도시와 떨어져 있어서 24시간 항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항만으로서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 북항도 재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인천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예, 부산 북항도 사실은 1994년도부터 북항 재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산은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함께 북항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약 한 30년이 지났지만은 완공이 못한 상태에 있고 네. 지금도 그 항만과 도시 개발이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도 한 15년 가까이 내항 재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와 항만공사가 자체적으로 내항을 개발하려고 하니 그 많은 자본과 그런 부분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인천시도 항만공사와 도시공사가 하는 것보다는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내항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항만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발빠르게 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도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뭐 항만 분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 제주도와 강원도 등은 지방해수청을 지방정부로 이양했고요. 인천시의 경우도 정부를 상대로 준설서 투기장 소유권 이전 등 해당 건의를 지속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아직 보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네. 지향 위반 계획에도 무역항이 제외되면서 인천항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입김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여야 민정이 참여하는 여야 민정 협의 기구를 출범해서 신항 배후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요. 항만공사나 광역단체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준설터 투기장용 화항공사나 항로준설 또 배후단지 민간개발에 의한 항만 민영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항만 공공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항만법, 항만공사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를 못했고요. 네.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요청하고 있지만은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면서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인천이 진정한 해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천시 해양항만특위가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끝으로 성공적인 해양항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또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인천은 해양항만 도시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회사 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을 출범하고 회사 전문법원 인천유치를 선언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은 이런 주장에도 해양대학 같은 전문 인재를 길러낼 고등교육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회사 전문법원 유치운동과 더불어 인천에 없는 해양대학을 만드는 게 인천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 대학, 인천시가 함께 해양항만 산학융합원을 만들어 인천을 육성하고 네.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게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현재 투자 유치 촉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경제 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항 일대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은 그에 따른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내항 지역에 중요한 투자 기업과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은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인접 원도시까지 연계된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챙기면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